이게 우리나라 대기업 순위입니다. 특징은 자산 총액으로 일단 순위를 책정했고요. 22년 기준이라서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지금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으니까 참고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원래 우리나라는 삼성이 1위였다가 현대가 항상 2등이었는데 현대가 밀려나고 이번에 SK가 2등이 됐어요. 이건 사실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력 사업이 뭔가 좀 뚜렷해요. 뚜렷한데 삼성 같은 경우는 전자, 현대는 자동차,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 뭐 뚜렷하죠. 근데 SK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주력 사업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SK의 주력 사업은 M&A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 계열 회사를 보게 되면 SK가 제일 많죠. 제일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에 띄게 많죠.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많은데 실제로 SK가 M&A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게 회사의 사업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SK 같은 경우는 텔레콤 사업이 있고 에너지 이쪽이 원래는 주축이었죠. 근데 특징이 SK텔레콤이나 에너지 쪽이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어요. 또 현금 장사죠. 그러니까 이동통신 계열에서 1위고 주유소 뭐 이런 쪽에서 1위고 이 두 가지가 현금을 안정적으로 너무 잘 버니까 캐시카우죠. 여기서 벌어들이는 현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현금 가지고 다른 회사를 그냥 쇼핑하고 다니는 건데 근데 또 쇼핑을 잘했어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SK가 하이닉스를 사들였던 시점이라든지 그때의 가격을 보면 지금 보면 잘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SK는 그런 쪽 사업하던 회사가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력 사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건데 SK가 이동통신 쪽에서 1위를 한다는 게 사실은 비상식적이거든요. 왜냐면 한국통신, 코리아텔레콤이죠 원래. 한국통신, KT가 휴대폰이 나올 때 그 시점에 유선전화, 팩스 이런 걸 독점으로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휴대폰 시장이 열릴 때 상식적으로 KT가 훨씬 시장을 좀 선점해버리고 쉬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SK가 1위를 하고 있죠. KT가 2위를 하고 있고 지금이야 통신사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 전화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휴대폰이 처음 나오던 그 시절에는 한국통신 같은 경우에 입지가 말 그대로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게 왜 비상식적인 거냐면 대한민국 전화국이 전화시장에서 2등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전화국이 2등을 하고 민간 회사가 1위를 하게 된 겁니다. 전화시장에서. 상식적으로 뭔가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보면. 지금은 뭐 그렇게 밝게는 보지 않는데 주유소 사업이 주유소 쪽에서 압도적으로 1위가 SK였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봤을 때는 주유소 사업이 뭐 원유 관련해서 또 에너지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화학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까지도 연결이 된 건데 지금의 주유소 사업은 예전하고 위상은 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1위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비상식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유소라는 게 자동차에 넣을 기름을 공급하는 건데 그 자동차라는 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기아. 거의 독점이죠. 근데 이 현대라는 회사는 기름을 옮겨올 수 있는 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중공업. 여기서 배를 만들어요. 원유를 옮겨올 수 있는 배를 만드는데 이 배를 해상으로 운송할 때 현대상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현대상선이 어찌됐든 이전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현대가 마음만 먹었으면 주유소 사업을 자기네가 다 먹을 수 있었고 에너지, 화학 뭐 이쪽으로 확장해서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도 현대가 세계시장에 숟가락을 좀 얹을 수 있었겠죠. 현대가 주유소가 있었어요. 현대 오일뱅크. 현대가 만든 주유소 현대 오일뱅크가 상식적으로 SK보다 주유소에서 훨씬 잘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거기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약간 좀 특이한 AS 시스템이 있는데 AS 부품 쪽이죠. AS 부품 쪽에 현대모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블루핸즈가 있죠. 카센터인데 현대 블루핸즈 카센터가 거기서 쓰고 있는 부품들 소위 정품이라 얘기하는 현대모비스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현대모비스 대리점들을 전부 다 현대오일뱅크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붙여놓기만 했었어도 대한민국 주유소 순위가 확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시간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현대에서 주유소 사업을 다 먹을 수 있었고 에너지 분야로 확장해서 필요한 화학회사까지 만약에 발전시켰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대는 진짜 세계적인 대기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근거는 그래요. 자기네 주유소에서 카센터를 뭐 같이 하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 프랑스의 또딸이라는 회사인데 또딸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영어식으로 보면 토탈이죠. 토탈. 요 프랑스 회사가 프랑스에서 대기업이죠. 예전에 시가총액이 1위도 하고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지금은 좀 내려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가 만약에 그런 걸 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가 좀 아마 다른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동통신 쪽에서 SK가 1위, KT가 2위, 에너지 분야 쪽에서 1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현대나 KT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SK가 너무 잘한 건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 여기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눈에 띄는 게 포스코 같은 경우가 있는데 포스코는 철강 회사라는 거 이런 거 빼고라도 이제 눈에 띄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무역회사를 가지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사실 무역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돈 되는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게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어요. 사업에 진입하는 시점이라든지 일을 벌려가는 게 원천적인 정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영향이 좀 적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떤 산업에 손대고 있는지 유심히 좀 보게 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식량이죠. 먹거리인데 이전에 미얀마 사태니 뭐니 해서 뭐 말도 좀 많긴 했는데 어쨌든 방향은 좀 확실하게 보이죠. 사실 식량 같은 경우는 저도 미래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그런 쪽은 늘 관심 가지고 보는데 어찌됐든 다음 먹거리가 식량이고 식량 관련된 원천적인 소스들이 있겠죠. 쌀이나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비료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씨앗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가지를 늘려간다라고 하면 먹거리의 유통까지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쪽 관련해서는 CJ, 뭐 우리나라 신세계 이런 게 또 바로 생각나죠. CJ하고 신세계.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사실 CJ나 신세계 같은 회사가 여기 삼성하고는 또 완전히 별개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의 삼성은 그런 쪽에는 크게 관심은 없어 보여요. CJ나 신세계가 이제는 뭐 완전히 다른 회사니까. 근데 실제로 삼성의 뿌리는 CJ거든요. CJ 제일제당이죠, 정확하게. 삼성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계열사에 제일자를 붙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제일모직이 그렇고 삼성 광고를 하는 데가 제일기획이죠. 광고회사 중에 1위. 거기도 제일이 붙고 그 제일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CJ 제일제당에서 나온